안녕하세요. 읽어볼래 홀레입니다. 오늘은 야밤에 공원에서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말과 운의 관계를 알면 인생이 바뀐다.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에 대해서 미야모토 마루미와 함께 읽어볼 건데요. 1장 제1장 돈 잘 버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세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잘 벌면 부자가 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지금보다 돈을 10배로 벌면 10배가 모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지금까지는 10만원짜리 가방에 만족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욕심도 커져서 샤넬 같은 명품 가방을 들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명품 브랜드의 가방은 못해도 500만 원은 하죠? 이는 원래 사용하던 가방의 50배나 되는 가격입니다. 이처럼 수입이 10배가 되면 보란듯이 50배나 비싼 물건을 손에 넣고 싶어집니다. 나가는 돈이 버는 돈보다 크면 절대로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도 부자가 될 수는 없지요. 돈은 모을 생각이 없는 사람 곁으로는 모이지 않습니다. 찔리네요. 모을 생각을 해야 적게 쓰면서도 만족을 할 텐데 제가 모을 생각이 지금 좀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처럼 돈을 잘 버는 것과 돈을 잘 모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대화법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일을 따내고 돈을 잘 벌 수 있어도 그런 사람이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1년에 몇십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벌고 있는데도 정작 보유 자산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을 잘 벌게 해주는 대화법은 있어도 부자가 되게 해주는 대화법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책은 돈을 잘 벌도록 도와주는 말투인데 돈을 잘 모으게, 그러니까 잘 유지하게 하는 말투는 따로 있지 않다고 하네요. 심각한데? 자, 10만 원이라도 모을 수 있다면 당신도 곧 부자. 우선 부자의 의미부터 다시 생각해 봅시다. 부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릴 때 사람들은 보통 얼마를 가졌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유 자산으로 부자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가 아니라 어쨌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래요. 액수에 상관이 없다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사실 잘 안 들죠. 저도 통장에 땡땡이 있는데 그럼 나도 부자인가? 하지만 더 많은 돈을 썼으니 부자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하네요. 예를 들어 당신이 무일푼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돈을 못 가진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10만 원을 저금하면 1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진 사람, 즉 부자가 됩니다. 이제 가진 자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10만 원을 저금하면 당신은 총 20만 원 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결국 본인이 부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돈을 모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저금을 하면 점점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버는 족족 써버린다면 남에게 돈을 다 퍼주느라 정작 열심히 돈을 번 자기 자신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 꼴이 됩니다. 뿅. 그러네요. 정말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내가 사려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나한테는 정작 실제로 주는 돈은 땡그랑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뭔가 되게 슬프네요. 자기 수중에 땡전 한 푼 남아있지 않다면 돈을 옷가게나 레스토랑 등에 몽땅 가져다 주고 자신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돈은 그런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야. 그렇군요.
당신이 현재 얼마를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 그 10%의 10만 원을 자기 수중에 남겨준다면 돈은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용돈이 3만 원인 아이가 3천 원씩 저금하기 시작했다면 그 아이는 이미 부자입니다. 가진 족족 써버리는 인생길이 아니라 가진 자가 되는 여행길에 올랐기 때문이지요. 결국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데 현재 소유한 돈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만 원밖에 없었던 사람이 30만 원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부자가 되는 길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말이 사실 늘 멀게 느껴지고 그냥 꿈나라 얘기인 것 같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미야모토 마유미 이 부자는 10만 원이라도 내가 전달보다 10만 원이 많아져서 20만 원이 됐고 또 20만 원보다 30만 원이 됐다면 그건 부자의 길에 이미 들어선 것과 같으니 너무 부담 갖고 너무 쫄지 말고 미리부터 포기하지 말고 멀게 느끼지 마라 부자라는 길을,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수중에 돈을 모두 써버리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모으는 사람은 앞으로 매우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상행선을 탄 사람과 하행선을 탄 사람이 서로 가는 길도 다르고 도착하는 장소도 다른 것처럼 말이지요. 좀 계속 찔려요. 돈을 많을 때도 있었고 뭐 정말 없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저는 좀 돈을 있는 족족 써버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좀 덜해지긴 했지만, 그래서 상행선을 이제 나도 타고 싶다, 하행선 말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사실을 모른다면 설령 당신이 10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물이 고인 저수지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인물은 점점 말라가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물이 땅으로 흡수되거나 햇볕을 받아서 말라버리는 것이지요. 적은 금액이라도 돈을 모으려면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강의 흐름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댐을 지으면 좋겠지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돈만 들어와도 금방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강의 흐름이 없는 곳에 댐을 만들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금세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 자체는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힘들 때 일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많이. 그래서 많이 찔려요. 그쵸. 일이라는 건 강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돈이 흐르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난 지난달보다 부자가 되었어. 지지난달보다 부자가 되었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 부자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모을 수 있다면 이미 부자가 된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작은 성공을 쌓으면서 점차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한순간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돈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대화도 항상 즐겁게 해야 합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 최고의 부자라는 말을 자주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저도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와 마찬가지로 가진 자가 되는 여행길에 오른 동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들을 만나면 힘내세요, 깜파레 코다사이 이렇게 하는 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요 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료니까요. 여기서 저도 돈을 열심히 벌고 있어요 라고 하지 않고 저도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는 것보다 모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다. 만약 당신이 저와는 달리 돈이 있으면 일단 써야 추성이 풀리는 성격이라면 이제부터는 모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돈을 모으기 시작한 당신도 부자가 되는 성공 가도를 매일 조금씩 걷게 될 것입니다. 현재 돈이 별로 없다고 해서 기죽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든 다른 어떤 억만장자든 당신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열등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야쿠섬에는 야쿠 삼나무가 아주 많은데 키가 아주 큰 삼나무도 처음에는 모두 다 작은 삼나무였습니다. 그래도 완벽한 삼나무였지요. 중요한 것은 큰 삼나무가 작은 삼나무를 보고 무시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괜히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죠? 부자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성공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공 가도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생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격이 몹시 삐뚤어진 사람이겠지요.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신의 계시가 내려올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부자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좀 존경받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약간 이런 부자들도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부자만 좀 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하면 보이는 것도 달라집니다. 10cm 높이에서 볼 때와 1m 높이에서 볼 때는 보이는 풍경이 전혀 다릅니다. 도쿄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 도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이처럼 성장할수록 보이지 않던 것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될 겁니다. 저는 현재 9층에 살거든요. 90층쯤에 살게 되면 보이는 게 확실히 아주 많이 다르겠죠. 10배쯤 더 넓게 보이겠죠. 무조건 높이 올라가면 좋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보이는 넓이는 넓어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말. 앞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을 끌어당기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는 말입니다. 와, 여러분은 뭘 제일 좋아하시나요? 최근까지도 얼마 전까지도 어쩌면 지금도 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그거와 비슷하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장족의 발전이다 라고 기쁘게 생각이 드네요. 설령 당신이 낚시를 가장 좋아하더라도 낚시가 제일 좋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낚시나 드라이브는 돈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돈을 낳는 수단은 누가 뭐래도 일입니다. 일하기 싫다고 말하면 일의 신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돈의 신에게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좋아하더라도 돈이 가장 좋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남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경마예요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승마예요 라고 대답하는 편이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똑같이 말을 좋아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돈을 좋아한다고 말한다고 한들 돈에 사랑받지는 못합니다. 일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처음에는 네? 일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면서 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네,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해요. 밀고 나가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과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게 재밌어요. 보람도 있고 즐겁거든요.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은 돈이 기뻐할 만한 말입니다.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해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말할 때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까요? 아마 말에 가시 또는 도끼가 있거나 혹은 당신의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상처 주는 말버릇을 고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해서 평상시에 사용하던 표현이나 말투를 갑자기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차라리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당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던 이유는 인생이 잘 안 풀리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신박한데? 이미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른 사람뿐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을 배우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인생이 잘 풀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역할을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상이 좋고 명랑하게 말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상대방과 나 단둘이 한다고 생각하면 대화 내용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대화는 보통 상대방이 가시돋친 말을 하면 나도 가시돋친 말로 되받아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가시돋친 말을 해도 나는 상대에게 좋은 말만 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엄청난 역할인데? 그러지 않으면 대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게 마련이니까요. 그치, 화가 나죠. 화가 난다.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더 심한 말로 갚아주고 싶겠지요. 말이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나 역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말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바뀌면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이 돌아온다는 식의 대화 패턴이 대강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되돌려줄 말을 다른 좋은 말로 바꾸면 상대방은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운세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상대가 가시돋친 말을 계속해서 내뱉어도 절대로 대받아치면 안 됩니다. 배드민턴, 핑퐁 하시면 안 된대요. 이는 신이 제안한 게임이다. 한 사람은 상대방의 가시돋친 말을 예쁜 말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습관이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는 일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꿨을 때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책을 읽더라도 결국 부자가 되는 대화법을 실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조심하자고 신경을 쓰다 보면 하루에 100번 독이 든 말을 하던 것이 99번이 되고 98번이 되는 식으로 하나씩이라도 줄게 될 겁니다. 그리고 50번 정도로 줄었을 때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달라지겠지요. 목소리 톤을 높이면 부자가 될 확률도 높아진다. 조금 더 높게 읽어볼까요? 말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내재해 있는 것처럼 소리에도 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톤이 중요합니다. 힘든데? 안녕. 예를 들어 학원 선생님이 어느 날 학부모의 한 소리를 듣고 기분이 상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어둡고 낮은 톤으로 선생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말하면 학생들도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활기차고 밝은 톤으로 선생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목소리가 밝아서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겠죠? 약간 이건 뭔가 그래서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을 할 때 목소리 톤, 즉 소리의 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어두운 얼굴로 낮게 중얼거리면 그저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 김숙이라는 개그맨이 했던 장면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나 지금 기분 되게 좋은 건데, 나 지금 제일 기쁜데, 나 지금 행복해. 물론 말의 내용까지 좋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때로는 말의 내용보다 어떤 톤으로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목소리 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어떻게 기분을 좋게 할까가 아니라 기분이 안 좋아 라고 활기차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없던 기운도 생기니까요. 그러면 생길 것 같네요. 근데 뭔가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밝고 활기차게 10번씩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기분 전환이 되어서 이제 다시 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밝고 활기차게 기분이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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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안 좋아. 저 몇 번 했어요?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이제 일을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약간 마음이 되게 복잡해지긴 하거든요. 목소리에 톤을 올리면 일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기분도 함께 고조되기 때문에 기분 전환도 빨라집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목소리 톤이 밝으면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상 목소리 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좀 이해가 되네요, 이제. 네. 내용보다는 그 톤으로 전달되는 느낌이 먼저라는 거. 우린 닌겐이니까 분위기, 스타일, 네, 필링, 직관, 네, 느낌 중요하죠. 잘 들어주는 사람은 잘 끌어낸다. 흔히들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대화를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듣기만 하면 잘 들어주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준다는 말에는 이야기를 잘 끌어낸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입에서 이야기가 술술 나오도록 유도를 잘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출판사 사람과 만나면 출판에 관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요즘에는 어떤 책이 인기예요?
계속 잘 나가는 책을 쓰는 저자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전문 분야에 관해서 물어보면 열심히 대답을 해주기 마련입니다. 이거 진짜 공감돼요. 저도 어, 제가 하는 일을 말씀드리면 타로나 어떤 심리 상담이나 영상 제작이나 이런 유튜브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는 되게 이야기를 할 말이 저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말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스스로 회사를 차린 사장이라면 어떤 경위로 회사를 만드셨나요?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등의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또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께는 전쟁 때는 어땠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한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절로 감탄이 터져 나오고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야말로 보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담은 석유와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솟아나오지 않습니다. 파야겠네요. 누군가 열심히 파야만 나오지요. 그런데 먼저 말하기를 꺼린다기보다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침묵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해주거나 좀 말을 유도해주면 말을 좀 더 편하게 그 가이드라인 따라서 좀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이야기들, 더 속 깊은 다양한 것들을 나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팁은요. 단 질문할 때는 그 사람이 알만한 것만 물어봐야 합니다. 저한테 의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의술, 정말 신체적으로 이렇게 집도하는 어떤 그런 것들 물어보시면 이럴 것 같아요. 네. 이런 요령만 알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줄까? 이 사람이 일하는 업계는 어떤 업계일까? 생각하면서 질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뭐 하는 것을 물어보면 이야기가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기를 물어보면 활기가 넘쳐 흐르겠네요. 누구나 신이 만들어준 한 편의 인생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으면 책 한 권은 거뜬히 쓸 수 있지요. 이웃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도 아이를 기르면서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겪은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걸 물어봐 주면 얼마든지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자연스레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이유는 평범한 아주머니를 봐도 대단한 경험을 쌓은 훌륭한 여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본인조차 모르는 부분을 발견해 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받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자리 잡았던 어떤 속마음, 나도 모르는 어떤 무의식인 부분이 사실 나를 굉장히 추동시키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상담사가 건드려주고 같이 공유하고 함께 느껴줄 때 그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 때문에 좋아하시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약간 그런 얘기처럼 들리네요. 이런 마음으로 본인조차 모르는 부분을 발견해 주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저의 호의를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관심을 두면 인간 관계가 잘 풀립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말은 그저 듣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어링과 리스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히어링은 정말 그냥 들어오니까 옹 하고 옹 되는 거고, 리스닝은 집중해서 경청하는 거고, 경청을 하면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야기를 잘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 상대는 자기 자신뿐이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야기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상대가 어떤 태도로 들어주면 말하기 쉬운가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미소를 짓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앞에 계신데 이러시면 제가 이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주시면 더 막 열심히 잘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그래요?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면 더욱 좋겠죠. 네, 맞아요. 웃고만 계신데 이러고 있으면 점점 있다가 하지만 막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서 딱 더 신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한 기분이 들게 하면 어떤 일이든 능숙해지기까지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기 마련이라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가, Where am I? 만 알면 됩니다.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한 계단씩 올라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지금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거기서 한 계단만 올라가면 됩니다. 한 계단 올라가기에 성공하면 또 한 계단, 또 한 계단씩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10만 원을 모으면 10만 원을 가진 부자가 됩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은 결코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 어떤 일을 하는 과정이 싫다면 사실은 그 일이 하기 싫은 겁니다. 그렇게 괴롭다면 차라리 그만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가는 일이 괴로울 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만 해도 반은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머지는 적은 금액이라도 모으기 시작하면 됩니다. 결국 경쟁 상대는 자기 자신뿐입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 어째서 괴로운 일이 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자연스럽게 잘하기 위해서 하나씩 스텝을 밟아가는 동안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을 구매하고도 아무런 실천 없이 그만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화를 잘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든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거 하나뿐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더 빨리 이룰 수 있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 이유는 아마 인생의 승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돈도 많이 벌고 주변 사람들의 상담도 해주며 존경받는 사람은 행복할 테고 당신 역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프랑스 요리 셰프가 되고 싶다면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프라이팬을 열심히 휘둘러야 합니다. 그러면 10년쯤 지났을 때 틀림없이 프랑스 요리 셰프가 되어 있겠죠. 이는 셰프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프라이팬을 움직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10만 원씩이라도 모으기 시작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네요. 욕심을 더 내도 됩니다. 기왕이면 돈도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남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인기가 많고 멋지고 젊어 보이면 더욱 좋겠지요. 욕심을 내자면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분을 맞춰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남이 내 기분을 맞춰줄 때만 즐거움을 느낀다면 큰 문제입니다. 남이 내 기분을 맞춰주지 않으면 침울하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게 될 테니까요. 내 기분을 맞춰주라고 계속 돈을 들이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게 진정으로 그 사람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서 진짜 기쁨이 될 수 있을지 약간의 한계가 느껴지네요. 저는 제 기분을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에 매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즐겁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저는 부자인데다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당신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전진해 보면 어떨까요? 꿀정보. 조금만 노력해도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 어,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재미있게 말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뿐이죠. 그러면 우리의 정말 적은 게으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성공이나 행복은 본디 인간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모습이자 인간의 권리입니다. 오. 성공이나 행복은 인간의 권리래요. 권리.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기 편하도록 웃는 얼굴로 듣고 맞장구를 치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 매너이고 어떻게 보면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 당연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성공이나 행복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을 100번쯤 읽어보면 당연한 말만 쓰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까 말했는데 여러분은 당연한 일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 뿐이지요.
우리가 하는 노력은 어찌 보면 당연한 노력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는 사람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쵸? 이 책을 산 사람 중 대부분은 아마 책을 읽기만 하고 실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는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갑니다. 말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다고 해도 어지간한 각오 없이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각오를 다지고 한 번이라도 실천한 사람은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이거 공감해요. 사실 집에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제 세탁기가 오래돼서 부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고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심하고 세탁기를 새로 사야겠구나 하고 몇 날 며칠 미루고만 있었다가 마지막이다 싶어서 세탁기를 한번 두드려 봤어요. 어머나 세상에 세탁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마 세탁기랑 대화를 시작한 것 같아요. 세탁기한테 너무 고맙다, 장하다, 잘한다, 이쁘다, 어쩜 나랑 최소한 2년만 더 살자, 계약 기간. 그래서 이렇게 해줄 때마다 예전에는 당연히 세탁기가 뭐 당연한 거죠. 해주는 게, 세탁을 해주는 게. 근데 너무 기특하고 너무 장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계속 세탁기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칭찬의 대화. 마음을 담아야 진정한 대화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흔히들 청산유수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막힘없이 술술 쏟아져 나오는 말에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말을 할 때 중요한 건 유창함이 아닙니다.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잘 전달하면 듣는 이도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책을 읽고 대화법을 익혀서 유창하게 말을 한다고 한들 사람들에게 미움을 삼을 만한 말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애완동물은 주는 것 없이 귀엽고 사랑스럽지요. 이는 애완동물의 말, 눈빛이나 몸짓에는 가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나 고양이와는 인간의 언어로 대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만큼 친해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말이 통하는 우리 인간은 멋진 말만 골라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 공원이라서 이렇게 책 읽다 보면 옆으로 이제 강아지랑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다가와서 저한테 막 냄새도 맡고 막 아는 척도 해주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 저도 이제 워낙 동물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되게 기쁘거든요. 근데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막 처음 보는데 그럴 수 없지만 동물은 처음 봐도 안녕 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인간이 가지지 않은 가시돋침이나 어떤 방어 체계가 많지 않다 보니 처음 만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창하게 이 친구들과 인사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정말 기뻐서 인사하는 거니까 감동을 서로 나누는 거 아닐까. 인생은 문제를 극복해가는 게임이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잘못된 말을 할 때가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일을 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간은 억만장자든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든 누구나 일을 합니다. 이 아니고 일을 합니다. 모두들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일하기 싫다 하고 말하며 일을 적으로 돌리는 사람은 하루에 8, 9시간 동안 싫은 일을 하면서 지내야만 합니다. 즉 깨어있는 시간의 반 정도는 불쾌한 기분으로 있어야 하죠. 그러면 쉬는 날 술을 마시러 가도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을 친구로 만들면 가족처럼 예뻐하던 고양이가 죽어서 슬퍼하다가도 회사에 나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 슬픔이 희석됩니다. 이처럼 일은 참 고마운 존재이지요. 우리 부장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라며 불평할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이를 극복하는 게임입니다. 다양한 난관에 부딪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등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정답을 맞추는 게 인생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는 게 인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게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런 시행착오 끝에 작은 미션 컴플릿들이 이어지고 나중에 큰 끝판왕들 중간중간 나오는 그런 걸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은 게임과 같습니다. 서로 다를지는 몰라도 모두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당신에게만 문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각자의 문제가 우리 정말 다 있죠.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는 당신은 기분 나쁜 일 같은 건 없죠? 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저도 물론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 모두 극복하고 웃으며 사는 것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예외 없이 저한테도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어떻게 웃으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하면 부담도 당연히 커집니다. 사장이 되면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힘든 일도 감수해야 하죠. 사장 노릇하기 힘들다라는 당연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웃으면서 극복하면 되니까요. 이거 예전에 저희 엄마한테 들은 말인데 사장은 죄 많은 사람이 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책임질 일도 많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우리는 사장이 되면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릴 수 있으니까 좋을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이면도 있다는 그런 것 같아요. 신은 저에게 저를 위한 문제를 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위한 문제를 내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는 왠지 특수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이 세상에 특수한 문제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빈번하게 주어지니 말입니다. 신은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문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든 찾아보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한 사람이 꼭 한두 명쯤은 있잖아요. 당신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수한 문제처럼 느껴지겠지만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같은 문제를 고민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 반드시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극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극복할 거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극복할 겁니다.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고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문제, 그리고 또 다음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래도 웃으며 해결하면 됩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민만 한다는 것은 아무런 진전 없이 헛돌고 있다는 뜻이니 말입니다. 저는 신을 믿기 때문에 신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문제를 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겨낼 방법이 있다고 믿지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든 좋은 쪽, 밝은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길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먼저 말해라. 자기 의견을 전달하고자 할 때는 헤드라인부터 말해야 합니다. 신문이나 주간지를 보면 열의 발각 같은 헤드라인이 눈길을 끌죠. 헤드라인만 읽어도 어떤 연예인이 기자에게 데이트하는 장면을 찍혔거나 하고 추측하게 되면서 기사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배우 땡땡과 땡땡이 어제 저녁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하는 식으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대화를 할 때도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지 않으면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하고 답답해지기 마련이지요. 텔레비전이든 주간지든 우선 상대의 관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지요. 동북지방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볼만할까요? 라고 말하면 뭘 물어보고 싶은지가 명확해집니다. 처음에 그걸 묻고 나서 점점 세세한 부분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매너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고 해설은 나중에 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선 표제어를 제시해서 듣는 이의 마음부터 사로잡아야 합니다. 표제어로 대략적인 내용을 알게 하고 거기에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또한 큰 표제어는 반드시 결론이어야 합니다. 이 습관을 들여놓으면 누구나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결론을 마지막에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전에 오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주인공 오싱의 회상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현재 오싱은 멋진 여사장이 되어 있지요. 어린 시절에 오싱이 아무리 고생을 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이 드라마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오싱이 엄청나게 출세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를 처음에 보여주지 않고 계속
괴롭힘 당하는 장면만 보여주면 안타까워서 보고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 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다음 회상 장면이 나오는 것이겠지요. 저도 최근에 책을 사러 갔다가 제가 길고양이들의 삶을 다룬 어떤 책을 쓰신 작가의 책을 보다가 자꾸 아이들이 힘들었던 내용들의 사진들이 앞부분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더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고양이 책인데 그래서 좀 덮고 그 책을 사지 않았던 기억이 지금 났어요. 만약에 소재 부분이나 앞부분에 그렇지만 이 고양이들은 지금 뭐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됐다라는 내용이 좀 있고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들의 어떤 내용이 나왔다면 저는 어쩌면 그 책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려는 도무지 파악이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대개는 도중에 듣기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사람은 대체로 성실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말하는 방식을 의식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말하는데 자신이 없는 이들은 제 이야기를 무척 듣고 싶어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만족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배웠다면 스스로 행동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인간은 행동하지 않으면 괴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신의 섭리입니다. 신의 섭리라는 말이 진짜 팍 와닿네요. 고민만 하면 되게 괴로운데 고민하다 그래도 작은 거라도 실천하면 마음이 확실히 좋아지거든요. 이게 신의 섭리라 그런 거였군요. 조금이라도 행동하면 즐거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면 운이 좋은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는 데서 끝나면 행동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소양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생겼다면 이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뻔뻔해지자. 윗사람과 대화할 때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하려면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처럼 누구를 만나든 원래 긴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긴장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 16세에 사회에 나와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보다 먼저 달리기 시작했을 뿐이지요. 그 당시에 저는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분 진짜 이런 생각이 저는 좀 특별하다고 느껴져요. 사실 나보다 너무 월등히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나이에 떠나서 되게 쫄게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정말 평등하게 생각하는 게 그냥 몸에 좀 배어있는 미야모토 마유미라는 느낌이 여기서 좀 특별하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혼자 눈이 4개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삼성 이땡땡님도 눈은 2개던데 저는 본디 사고방식이 이렇다 보니 누구에게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반대로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열등감과 자만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배우기도 한 것 같아요.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몹시 긴장한다고 해서 스스로 대인기피증이라 판단하고 치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익숙하게 만들면 됩니다. 노래방에 가서 자주 노래를 부르면 점차 긴장하지 않고 부를 수 있게 되는데 노래 실력이 늘 거라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뻔뻔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노래를 못해도 주눅이 든 사람보다 당당하게 노래를 부르며 즐기는 사람이 보기 좋습니다. 이처럼 상사나 연장자와 대화할 때도 잘하려는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저 뻔뻔해지면 되니까요. 당당하게 행동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사실 상대의 방도 그다지 기대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점점 뻔뻔해집니다. 어떤 일이든 100번쯤 하면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지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회사에서 의견을 말할 때 떨더라도 자기 의견을 말했다면 스스로 최고점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익숙해져서 잘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어찌 되었든 해냈기 때문에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죠. 첫 발을 뗐다면 앞으로는 뻔뻔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여러 신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루타 히코 신은 운이 트이게 해주는 신이기 때문에 이 신에게 빌면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좋은 기운이 저를 향해 오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운이 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왜 그렇게 되냐고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보 같아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똑똑해서도 안 됩니다. 익숙해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왜 사람은 익숙해지는 거지? 라고 머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저 익숙해져야 합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인생의 최고 책임자가 됩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거만하게 굴어도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쁜 짓을 하든 뭐라든 상관없다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신을 믿는 사람은 이런 짓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 그런 짓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최고 책임자가 아니고 자신보다 더 윗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쁜 행동은 자제하게 되어 있죠. 신을 믿는 사람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갖춘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겸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자여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야 부자가 된다. 자신이 평소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수확할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즐거움의 씨앗을 심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의 씨앗을 심습니다. 언짢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기분 나쁜 씨앗을 심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좋은 씨앗만 심습니다. 험담을 들은 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험담하지 않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나쁜 말을 하면 그 사람과 부둥켜 안고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일단 저는 그런 사람과는 부둥켜 안기가 싫습니다. 나라도 행복해지면 이 지구상에 불행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줄어듭니다. 신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은 우선 나 자신이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그 방법을 알려야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쓰시나 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눈앞에 놓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기분을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기분이 좋은 이유는 스스로 기분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즐겁습니다. 항상 즐겁기 때문에 언제든지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아도 곧바로 대답할 수 있지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항상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행복할까 생각하기 장인이시네요. 저는 계속해서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지 못할 것이 없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대답이 최고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자신이 가장 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질문을 받으면 지금 내가 답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을 하겠지만 더 훌륭한 답이 있을 겁니다. 5년 뒤에 물어보면 더 훌륭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뒤라도 반년 뒤라도 내일이라도 더 좋은 답이 나올 겁니다. 성장한다는 건 그런 것이겠지요. 성장한다는 건 인간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신의 섭리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1장의 마지막이네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면 누구라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왜 그런 식으로 말했을까 하고 후회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발전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잘못한 것조차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럴 때는 오늘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네 라고 하면서 실컷 후회하고 고민하면 됩니다. 이 또한 신이 주신 고민입니다. 그런 찜찜한 기분이나 괴로움을 느껴야 자신이 쓸데없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심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가슴에 꽂히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아프더라도 이 아픔을 억지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피가 한껏 흐르도록 내버려 둡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경험을 하고 나면 두 번 다시 상처 줄 만한 말은 하지 말자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픔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픔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아픈 의미가 없어집니다. 상대는 웃으며 용서해줬지만 그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며 이틀 동안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이틀의 괴로움을 반나절로 줄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꼬박 이틀 동안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 고통을 극복하면 다음에는 절대로 말실수를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면 좋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이런 멍청이 같으니라고 라고 말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번에는 으이그 정도로 말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발전입니다. 결국 비슷한 말일지언정 조금이라도 표현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발전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발전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옳다고 우겼는데 내가 틀렸었다. 잘 생각해보니 그쪽 말이 맞았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창피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왕이면 후회하고 발전하면서 멋지게 사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네, 1장 여기까지 읽었고요. 날씨가 이제 정말 많이 추워졌네요. 다음엔 담요와 따뜻한 보온병을 준비해서 나와야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달밤에 귀뚜라미 소리, 바람 소리 이렇게 들으면서 책 읽으니까 진짜 상쾌하고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은 2장, 3장으로 뵙겠습니다. 읽어볼래 볼래였습니다. 안녕.